안녕하세요, 오유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10년 넘게 체중 52kg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새해 다이어트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다이어트가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고 성공하길 기원하며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좋은 음식 적당히 먹고 유산소 운동과 근육 운동을 적절히 해야 한다는 건 모두 아실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관련 지식이 있어도 실행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오늘은 다이어트를 포기하지 않고 실행하는 방법, 즉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체중 52kg를 유지하는 4가지 방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 자극을 이용하자입니다.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려면 동기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 일주일 후에 마음에 드는 상대와 데이트 약속이 있을 때 그렇지 않을 때보다 다이어트는 훨씬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다이어트 동기가 있기 때문이겠죠. 가장 근본적이고 좋은 건 내적 동기를 만드는 것인데요. 처음부터 내적 동기를 만드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때 적절하게 외부 동기를 이용하면 좋더라고요. 즉,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면 실행의 원동력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살이 어느 정도 빠졌을 때 예쁜 옷을 사서 스스로에게 보상을 하는 것도 좋고 주변에 다이어트 결심을 소문내는 것도 좋은데요. 다이어트를 실행해 나갈 때 주변인들의 칭찬과 인정도 외적인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 후에 좋은 사람들과 식사 약속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외부 자극을 이용하는 것은 다이어트를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욕구를 조화롭게 만들자입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 아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인간의 욕구는 그 중요도별로 일련의 단계를 형성한다는 동기이론입니다. 다이어트 하는데 웬 욕구 단계설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람의 행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아주 많이 과학적입니다. 아주 작은 행동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작용이 꼭 있더라고요. 인간의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과 소속의 욕구, 존중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이렇게 5단계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요구되는 생리적 욕구가 충족이 되면 다음 단계의 욕구를 충족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욕구 중 가장 기본적인 단계인 생리적인 욕구는 식욕, 성욕, 수면욕, 배설 욕구 등이 있는데요. 생리적인 욕구는 인간의 생존을 위해 가장 강하고 근본적인 욕구들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려면 음식 조절해야 하죠. 생리적인 욕구는 같은 선상에 있으며 하나의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다른 욕구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욕이 억제되거나 일정 기간 잠을 못 자면 음식을 탐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위해 음식 조절을 잘하고 싶다면 생리적인 욕구에 속하는 식욕, 성욕, 수면욕, 배설 욕구 등이 조화를 이루면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예인처럼 빼려고 하지 말자입니다. TV를 보거나 SNS에 보면 참 예쁘고 날씬하고 멋진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죠. 연예인뿐 아니라 50대 여자가 다이어트를 해서 20대 몸매가 되었다는 기사도 있고 70대 고령자가 운동을 해서 근육질 몸매라는 기사도 보셨을 겁니다. 또 뭐랬는지 모르겠는데 너무도 근사해진 지인의 카톡 프로필을 볼 때 자신도 모르는 복잡한 마음이 생기고 외모 욕심이 불끈 솟을 때가 있는데요. 우리는 몸으로 먹고 사는 연예인도 운동선수도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내면 부담감으로 다이어트에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아침 산책을 하는데요. 요즘 공원에 가면 며칠 전부터 눈에 띄는 여성이 있습니다. 체격이 어느 정도 있는 여성인데요. 새로 산 것으로 보이는 운동복을 입고 부자연스럽게 공원을 뛰더라고요. 체형이나 뛰는 모습으로 봤을 때 그동안 운동을 안 해왔던 분 같은데 다이어트 결심을 하고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이어트 결심을 하고 실행을 하는 건 참 좋은데 처음부터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걷기부터 하면 더 오래 갈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다이어트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내가 이번에 한 달 동안 5kg를 빼겠어. 일주일에 3kg를 꼭 빼고야 말겠어. 그러면서 세 끼의 야식까지 챙겨 먹던 사람이 1일 1식을 결심하거나 그동안 운동을 전혀 안 하던 사람이 달리기를 하고 근육 운동을 무리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과연 그 결심이 얼마나 갈까요? 아마 지쳐서 일주일도 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뿐 아니라 어떤 목표든 성공하려면 작고 부담 없는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과한 다이어트 목표를 세우면 생각만 해도 부담감이 몰려와 도망가고 싶은 게 사람 심리입니다. 작심삼일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하겠죠. 다이어트 성공해서 날씬하고 건강한 몸으로 예쁜 옷 입고 싶은 마음 간절한데 다른 사람들은 다이어트 잘도 성공하는데 왜 나는 어려울까 한두 번쯤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다이어트를 수월하게 하려면 일단 아주 작은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kg를 감량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뒤 세부 목표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한 달에 2kg를 감량하려면 일주일에 500g을 감량해야겠죠. 그리고 막연한 목표 말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하루 실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탄수화물을 줄이겠어. 이렇게 말고 밥은 반 공기만 먹겠어. 물 많이 마시기 이렇게 말고 물 1리터 마시기. 하루 스쿼트 30개 하겠어. 이걸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아침에 10개, 점심 먹고 10개, 저녁에 10개 이렇게 나누면 부담이 훨씬 더 줄어들겠죠. 숙면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으니 매일 저녁 조격을 30분 하겠어. 매일 5,000보를 걷겠어. 하루 한 번인 엘리베이터 말고 계단을 이용하겠어.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작은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부적으로 나누면 더 작은 목표가 되어 실행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당연히 부담감이 줄어들고 다이어트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네 번째는 데드라인을 정하자입니다.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최종적인 한계를 데드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전 항상 몸무게의 데드라인을 정해 놓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몸무게가 조금 늘어나기도 하는데 몸무게 데드라인을 정해 놓으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전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에 다녀와서 제일 먼저 체중을 잽니다. 거의 일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편인데요. 가끔 조금 늘어날 때도 있습니다. 평균 체중에서 1kg 정도가 늘어나면 하루 이틀 정도 음식을 더 타이트하게 조절하고 활동량을 좀 더 늘립니다. 하루 이틀만 신경 쓰면 다시 정상 체중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이렇게 자신의 체중 데드라인을 정해 놓으면 다이어트 후 다시 살이 찌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주식을 심리전이라고 하는데요. 전 다이어트도 성공하려면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작은 목표를 정하고 하루 실천 계획을 하나하나 즐기다 보면 다이어트가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